의정부시가 고산동 물류센터 백지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법적 판단부터 정책적 합의까지 현재 논의 중인 백지화 계획을 살펴봤습니다. 김동근 의정부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김 시장은 지난 지방선거 당시 재산을 축소해서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19에 더해 여러 사고와 재난이 이어지면서 심적 고통을 호소하는 시민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에 경기도가 재난 구호부터 심리 회복까지 지원책을 마련했습니다. 의정부시 빙상팀의 김민선 선수가 ISU 스피드스케이팅 월드컵 대회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특히 베이징 동계올림픽의 금메달리스트인 다카기 미오를 꺾으며 한국 여자 빙상에 새로운 역사를 썼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고산동 물류센터 백지화는 의정부 지역의 핵심 이슈입니다. 현재 진행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취재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이재필 기자 화상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이 기자, 고산동 물류센터 백지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의정부의 대응 상황 어떻습니까? 네, 김동근 의정부시장의 핵심 공약이기도 하죠. 취임 이후 TF팀을 구성해 백지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 중에 있는데요. 물류센터 허가 과정에서 문제는 없었는지, 물류센터를 백지화할 경우 그 파생될 문제는 무엇인지 등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에 관심이 큰 사안인 만큼 최근 시정질의에서 김지호 의정부시 의원이 김동근 의정부시장에게 고산동 물류센터 백지화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묻기도 했는데요.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계획이 누설되면 백지화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시정질의 현장 영상 직접 보시죠. 뭔가 지금 정책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숨겨 있어서 뭔가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주머니는 뭔가가 있어요. 근데 이걸 말해줄 수는 없다. 근데 시민분들한테 그럼 3, 4회에 걸쳐서 적절한 기회에 말씀드린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공개적인 석상에서 회의록에 기록이 되는 말씀을 하게 되면 우리가 생각지 못한 또 다른 파장이 생깁니다. 좋습니다. 그럼 제가 일부 양보하겠습니다. 그러면 비공개로 나중에 의원들한테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대신 보안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이 확실할 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분명히 약속을 이행하시고요. 네, 김동근 시장이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는데요. 그러면 현재까지 나온 이야기로 좀 상황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현재까지 나온 이야기를 종합하면 현재 의정부시에서 진행 가능한 백지화 계획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사법적 판단에 맡기는 것입니다. 건축 허가 당시 교통평가 등 그 절차가 적법했는지 판단해 백지화하겠다는 것인데 시장 직권 취소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당연히 사업자 측에서는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에 들어갈 것이고 의정부시는 이에 대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정책적 판단입니다. 용도 변경 또는 다른 제3의 대안을 찾는 것인데요. 김동근 시장은 이 모든 것을 포함해 폭넓게 대안을 모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사법적으로 대응하는 게 의정부시 입장에서는 좀 쉽지는 않아 보이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의정부시가 당초 건축 허가를 내줬는데 다시 의정부시에서 문제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인정하면서 취소를 하는 상황이잖아요. 특히 이럴 경우 의정부시가 건축 허가를 내줄 당시 행정상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셈이 되어버려서 법적 다툼에서 더욱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동근 시장도 시정질의에서 이런 문제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때문에 정책적으로 시민들은 물론 사업자도 모두 동의할 만한 대안을 찾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동근 시장은 지난 10월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도 이를 위해 사업 시행자와 밀도 있게 논의를 진행 중에 있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당시 인터뷰를 직접 한번 보시죠. 현재 리듬시티 측과 이 사업에 대해서 새로운 대안을 찾는 것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아직 제가 이 자리에서 어떤 대안인 것에 대해서 밝히기는 좀 시기상조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리듬시티 내부에서도 아직 조율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산동 물류센터 백지화 관련 내용 짚어봤습니다. 이재필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김동근 의정부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의정부시 선거관리위원회는 김 시장이 지난 6일 지방선거와 공직자 재산신고 때 재산을 축소하거나 부풀려 신고한 것으로 의심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 위반 혐의로 의정부지검을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시장은 지방선거 과정에서 9억 7천여만 원을 신고했지만 당선 후 공직자 재산등록대에는 6억 원가량을 등록해 3억 원 이상 차이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6일 지방선거 사범에 대한 공소시효가 다음 달 1일로 종료됨에 따라 조만간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대해 시 비서실 관계자는 선거 당시 선거사무소 회계 책임자가 아파트 담보대출 1억 4천만 원을 신고 누락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기도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신생아 11명이 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에 감염돼 경기도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도는 이달 초 증상을 보이던 신생아 2명이 지난 10일과 11일 확진 판정을 받았고 추가 역학조사에서 9명이 추가 확진됐다고 밝혔습니다. 도는 환자가 집단 발생함에 따라 현장 역학조사를 벌이는 한편 신규 입소를 금지하고 조리원을 옮기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해당 산후조리원에는 92명이 다녀갔으며 신생아 외에 추가 확진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의정부시 빙상팀의 국가대표 김민선 선수가 ISU 스피드스케이팅 월드컵 1차 대회에서 금메달을 차지했습니다. 대회는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사흘간 노르웨이에서 열렸는데요. 김민선 선수는 여자부 500m 금메달, 1000m 은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김민선 선수의 금메달은 이상화 선수 이후 7년 만인데요. 특히 1000m에서는 베이징 동계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일본의 다카기 미호를 꺾어 한국 여자 빙상의 새로운 역사를 썼습니다. 코로나19에 더해서 최근 여러 사고와 재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재난 구호부터 도민들의 심리 회복까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네, 경기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의 이규명 센터장을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경기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장 이규명입니다. 예, 경기도가 도민들의 재난심리회복 지원에 애쓰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활동들 진행하고 계십니까? 네, 우리가 부상을 당하거나 위기 상황에서 응급처치를 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하게 되면 응급처치가 필요합니다. 저희 경기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에서는 재난을 경험한 분들을 대상으로 심리적 응급처치와 전문 심리상담을 제공함으로써 재난을 당하신 분들이 빠른 일상으로의 회복을 위해 전문 상담가들께서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평소에는 화재 등의 재난을 당하신 분들의 심리회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8월 말 수도권에 내린 105년 만에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으신 이재민들이 심리상담을 진행했으며 최근에는 이태원 참사의 유가족과 생존자들의 심리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특히 오늘부터는 12월 1일까지 24시간 핫라인을 구축하여 심리지원 예정에 있습니다. 네,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생존자들의 심리치료 활동 돕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유가족과 생존자 외에도 또 일반 시민들도 트라우마를 호소하는 분들 많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저희 경기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에서는 현재 유가족과 생존자들을 대상으로 심리회복 지원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지난 국가 애도 기간에는 경기도청에 마련된 합동분향소에서 심리상담을 진행했으며 국가 애도 기간 이후에도 전국의 대표번호 1670-9512와 홈페이지를 통해 상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네, 이태원 참사로 온 국민이 아파하고 있는 상황에서 잊을 수 없는 다른 또 사례자들도 있을 듯한데 어떤가요? 네, 이번 이태원 참사 사건과 관련해서 두드러지는 특징은 재난 피해자, 직접 목격자 외에 SNS 영상 등을 통한 간접 목격자들도 심리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상담 및 사례들은 모두 비밀 보장의 원칙하에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사례를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도움을 청하는 일이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정도의 어려움은 누구나 겪는 것 아닐까 하는 망설임도 있을 것 같은데요. 상담 신청과 관련해서 도움의 말씀도 부탁드립니다. 네, 상담을 요청하시는 모든 분들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되고 있습니다. 경기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는
전문 상담가가 재난 경험자들의 상담에 대한 동향과 내담자들의 욕구에 따라 심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상담이 필요하신 분께서는 부담 없이 상담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경기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이규명 센터장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동두천시가 오는 25일까지 지역화폐 부정유통 일제 단속을 실시합니다. 시는 지역화폐 결제를 거부하거나 추가금을 요청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방침인데요. 적발 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은 물론 규모와 심각성을 고려해 경찰에 수사도 의뢰할 계획입니다. 경기도 내 일부 광역버스가 오는 18일부터 승객 안전을 위해 입석 승차가 중단됩니다. 경기 지역 13개 버스 업체는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안전 강화 차원에서 입석 승차 중단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도 전체 광역버스 2,500대 가운데 44%인 1,100여 대가 오는 18일부터 입석 승차가 중단되는데요. 경기도는 입석 문제 해결을 위해 서울시와 협의를 거쳐 정규버스 53대를 증차하고 전세버스 89회 투입 등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